그러나 엄마 아빠는 처음이라. 안녕하세요. 거품과 허세를 뺀 육아방송 올리브노트의 옆집언니입니다. 날이 많이 풀려서 너무 좋은데 네. 먼지가 문제네요. 덥네요 이제. 네. 진짜 봄이네요. 네, 뭐 먼지가 문제긴 하지만 그래도 봄이 다가오고 있어서 기분이 좀 업돼요. 그래요? 저만 그런가요? 저만 그런 거 같네요? 아유 정말. 네. 업돼야 되는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이제 봄방학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아이들 봄방학 네, 이제. 그렇죠. 이제 우리의 자유의 시간이 옵니다. 네,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요. 봄방학, 개학이 얼마 안 남은 거죠. 저도 네. 봄방학이 얼마 안 남았다. 봄방학 기간이 얼마 남지 얼마 안 않았다. 남았다. 그렇죠. 그러네요. 네. 오늘도 올리브노트 기자들과 수다 한 판 떠시면서 기분 전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조금 재미있는 주제로 정해봤는데요. 네. 물론 올리브노트의 정체성과 또 매우 연관성이 있겠죠? 네, 바로 아이와 함께 타기 좋은 차는? 이라는 주제입니다. 사실 아이가 생기면 이런저런 육아용품들을 많이 사잖아요. 네. 의외로 가장 먼저 차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차가 없던 분들은 이제 차를 사야 되나를 고민을 하고, 또 차를 바꾸려고 하던 분들도 이 기회에 바꿔야겠다라고 마음먹는 분들도 계신데, 네. 사실 뭐 저희가 아이와 타기 좋은 차를 지난 5개월간 집중 취재한 기자도 있고 해서 네. 누구죠? 네. 이번 오랫동안 화에서 취재했네. 좋은 정보를 많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아이 낳고 나서 차 바꿀 생각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이제 옆집 언니 같은 경우는 아이가 하나니까. 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차가 중형급 정도 되잖아요. 네, 중중형급이 아니라 중형 이상급이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 정도면 사실 굳이 차별하시는 건가요? 하나라고? 차별이라기보다는 실내 공간에 있어서 그냥. 아니 기본적으로 생각해볼 때 아이가 생기면 차는 필요하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우 필요하죠.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이가 생기기 전에 차 안에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생각 안 해봤지만 없는 분들이라면 일단 1차적으로 고민을 할 만한 부분이 아이가 생기면 차가 필요할까? 매우 사실 필요하죠. 보면 아이가 이제 뱃속에 그러니까 와이프가 그러니까 아내가 임신을 한 이후부터 사실 병원도 다녀야 되고 몸이 점점 무거워지잖아요. 그런가요? 저는 버스 타고 다녔는데. 제가 다녔던 병원은 이제 그냥 일반 차로 가면 한 40분이 걸리지만 버스를 타고 버스 전용 차선으로 가면 한 20분이면 갔기 때문에 저는 버스를 이용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의 그런 케이스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이제 몸이 좀 무거워지고 하면 네. 뭐 아내가 운전할 수도 있지만 이게 남편이 같이 만삭이 운전하면 안 된다. 운전 당연히 하면 안 되죠. 예. 보통은 이제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면 남편분들이 병원을 이제 같이 가주면서 보통 운전해서 가잖아요. 그때 필요하게 되고 이제 또 출산용품 미리 준비하게 되면은 또 트렁크에 또 그러니까 들고 이제 뭐 대중교통 이용하기는 아무래도 쉽지 않으니까 차를 가지고 가서 트렁크에 이제 짐을 실어야 되니까 그렇게 많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이게 보면 아이가 생기기 전보다는 확실히 아이가 이제 뱃속에 클 때부터도 보면 차를 쓸 일이 상당히 많아지는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근데 시리님 같은 경우에는 아이 낳아도 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시리님은 시리님이니까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민했던 부분이 저는 이제 차는 있긴 했는데 네. 준중형급의 차라서 네. 그리고 이제 좀 오래된 연식이 오래된 차라 아이가 생겼다는 소식, 그러니까 아내의 임신 소식을 듣고 나서 정말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차를 바꿔야 되나라는 생각부터 먼저 했거든요. 이게 아빠라서 또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5개월이 아니었네요. 거의 그죠? 2년이었네요. 거의 그런가요? 이거 거의 2년 전인데 근데 그때 잠깐 생각하다가 좀 말았죠. 그때만 해도 굳이 깊게 그러니까 당장 생각은 드는 게 차를 바꿔야 된다는 건데 생각해보면 당장 굳이 차를 큰 걸 바꿀 필요 없지 않나 싶어가지고. 근데 여기서 드는 의문점은 남자들이 네. 이 아이가 생겼다는 걸 비밀로 본인의 차를 바꾸고 그럴 싶은 욕구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약간 생각이 듭니다. 어느 정도의 생각 속에서 그 기회잖아요, 사실. 차를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차가 평소에 그러니까 그 아이를 낳기 전부터 이런 거죠. 당신과 우리 귀여운 아가들이 탈 그렇죠. 차인데 압력. 이런 차, 이 차 말고 우리 더 좋은 차를 타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본인이 원하는 차를 사는. 좋은 차의 개념도 있지만 이 안전 부분은 당연히 신경 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차의 공간 같은 경우에도 먼저 신경 쓰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바꾸려고 좋은 차인데요. 보니까 공간이 넓고 아무래도 그렇게 되죠. 네, 안전한 차면. 그리고 아이들이 같이 탈 차면 좀 더 좋은 차를 타야 될까라는 생각하죠. 근데 그 말씀대로 비밀일 수도 있고요. 제가 왠지 저희 아이를 임신했을 때 들었던 얘기와 비슷하네요. 네. 보통 아빠들은 네. 이래요. 왜냐하면 엄마들은 직접 이제 아이를 뵌 상태에서 여러 가지 생각할 것도 더 많잖아요. 근데 아빠들은 당시에는 체감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차부터 바꿔야 된다는 생각부터 먼저 합니다. 그렇죠. 주로 엄마들은 돈을 모아서 애들 학원 보낼 생각을 하겠죠. 그때부터요? 그럼요. 뱃속에 애를 뱃속에 미래. 너무 그럼요. 빠르네요.
나중에 집은 어떻게 해주지? 뭐 이런 생각까지. 옆집 언니가 참 보면 그런 사람인 것 같긴 하네요. 네, 우리 주부처녀님은 어때요? 저는 아직 아이가 없는데 네. 결혼 초에 결혼 직전에 차라리 이제 살까 말까로 이제 결혼 직전에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어차피 신혼집도 서울이었고 둘 다 직장도 서울이고 다 이제 지하철이나 버스로 대중교통이 잘 돼 있죠. 네, 잘 돼 있어서 굳이 필요할까 했는데 그때 이제 남편이 했던 얘기가 만약에 아이가 생기면 이렇게 차가 꼭 있어야 되고 너가 이렇게 배가 나왔는데 어떻게 택시를 타고 버스를 타고 다니게 할 수 있느냐 이러면서 차를 사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사고 싶었네요. 네, 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진작에 본인이 차를 사가지고 가지고 결혼했어야죠. 잘못했네요. 듣고 계신가요? 제 친구도 최근에 이제 차가 계속 없다가 이제 결혼한 친구인데 아이가 생겨가지고 네. 임신한 상태에서 이제 네네네. 그래서 애가 생겼는데 차를 이제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고민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출산은 언제쯤인데요? 출산은 이제 뭐 한 5개월 정도 남았나요? 네. 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다 이런 고민을 하는 겁니다. 아이가 생기고 난 다음에. 차를 사기는 사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애를 낳고 이제 조리원을 가거나 집에 그렇죠. 갈 때도 필요해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는 조금 그렇잖아요. 특히 신생아, 그러니까 아이 출산한 병원에서 조리원으로 이동 시에 대중교통을 사실 이용해서 가는 분들이 간혹 있긴 한데 그러니까 택시를 이용해서 상당히 위험할 수 있죠. 기본적으로 바구니 카시트 같은 것도 안전장비 필요하고 자신의 아이인데 당시에 보면 또 면역력도 되게 약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뭔가 혹시라도 홍역에 걸린 그렇죠.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지? 조심해야 되는 걸 생각하면 다른 사람, 가족들의 차를 이용하는 것도 사실 조금 뭔가 찜찜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끔 그때는 담배 냄새도 나고. 아 그래요? 네. 초보 엄마, 초보 아빠는 정말 예민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거 하나하나가 다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네. 그 특히 애가 아플 때 차가 없으면 완전 멘붕에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가서 갑작스럽게 그렇죠. 네, 택시를 잡아야 되는데 네, 옛날에 우리 어린 시절 엄마 아빠 얘기 들어보면 그때는 차가 많이 없었으니까 차 없어서 너를 막 신발 신지도 못하고 너를 안고 뭐 택시를 잡으려고 했는데 그 시간에 택시는 없고 그래서 막 난리가 났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잖아요. 그런 얘기만 들어봐도 정말 차가 없으면 위급한 상황에 그렇죠. 매우 이제 차라는 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 잘하셨는데 서울 수도권 근교 혹은 뭐 지방 대도시 정도만 되더라도 교통이 워낙 잘 발달돼 있기 때문에 사실 평소 이동에 있어서 차가 당장 필요하진 않거든요. 그렇죠.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근데 아이를 낳고 보면 돌발 상황이 상당히 많고 맞아요. 그리고 아이 관련한 용품이나 뭐 장을 본다거나 했을 때 보면 아무래도 차가 필요하게 되죠. 그리고 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하원이나 뭐 등하교 이렇게 했을 때도 보면은 필요한 경우도 많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차는 필요한 거네요. 네. 우리의 결론은. 그래서 아마 다들 차를 살 거고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이제 한 가구당 차량 수가 이제 늘어난 그런 영향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물론 차를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또 엄마가 운전을 또 해야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아 그렇죠. 미리 네, 사실 면허를 좀 따두는 것도 좋고 면허를 물론 이제 아이 가지기 전에 따두시고요. 또 연습도 충분히 하셔서 어린 아이를 데리고서라도 엄마가 혼자서 운전해서 병원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도 준비를 해놓으면 더 좋습니다. 편리하죠. 네, 훨씬 편합니다. 아이를 낳기 전에 해두시면. 어쨌든 그렇다면 차는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우리의 결론인 거고. 그렇죠. 그러면 어떤 차를 사야 하나 아니면 혹은 어떤 차로 바꿔야 하나. 네, 이거는 이제 우리 둥이 아빠가 고민을 그동안 많이 하셨으니까. 네, 수개월간 제가 이제 그 데이터를 취재 차원에서 고민했다고 봐야죠. 솔직히 진짜 아마 이걸 토대로 기사를 쓰셨으면 엄청난 반향을 역작이죠, 역작. 이거는 한국 기자상을 탈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디테일 하나 놓치지 않는. 네, 저희가 그 얘기를 지난 5개월간 수천 번, 수만 번. 저희 와이프는 거의 귀에서 피가 나더라고요. 이제는 더 이상 싫다라고 할 정도로. 아빠들이 보통 또 이런 고민을 많이 하니까요. 네네. 이 패밀리카라고 하죠. 가족들이 탈 차를 고를 때 기본적으로 중요한 거는 실내 공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옆집원님 말씀하셨지만 차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아이를 가지고 나서 굳이 차를 바꿀 필요성을 못 느꼈다고 하시는데 보통 이제 하나 정도는 경차든 제가 봤을 때는 그 실내 공간면을 봤을 때 보면 경차나 준중형이나 뭐 소형 SUV든 혹은 뭐 중형이든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대신 이제 뭐 짐을 많이 실는 분들, 아이 용품을 많이 그게 사실 되게 큰 차이 같은데 그 부모의 스타일에 따라서 어떤 부모들은 정말 아이가 하나라도 엄청난 짐을 가지고 맞아요. 다니는 부모들이 있어요. 네. 여행을 가다거나 어디 이동할 때 보면 유모차도 보면 아이고 난 접는 것도 귀찮다. 세워서 넣자. 뭐 이런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아이 하나라고 해서 이제 큰 차를 타는 분도 계신데
기본적으로 봤을 때 보면 공간에 있어서 아이 하나의 일반적인 짐이나 이런 거 생각해보면 큰 차는 사실 크게 필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보기로는. 근데 이제 둘 이상이 되면 확실히 짐이 확실히 늘어나더라고요. 터울도 별로 안 치면 유모차가 일단 2개 들어가야 되죠. 그죠. 혹은 뭐 유모차 하나에다가 저희 같은 경우 쌍둥이 유모차, 그러니까 이 부착형이라도 보면 어쨌든 이 부착하는 그 용품 같은 게 부피를 크게 차지하기 때문에 트렁크가 좀 큰 게 좋거든요. 그런 점에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둘이라도 경차 타시는 분도 계시고 한 경우도 있어요. 그럼 진짜 컴팩트하게 짐을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 그리고 혹시 뭐 짐을 많이 가지고 다니지 않는 대신 현지에 가서 조달하는 방식으로 하는 분들에 따라서 다른데, 근데 1차적으로 차를 고를 때는 저도 그랬지만 패밀리카의 선택 조건 중에 1차적인 보면 실내 공간을 많이 따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따질 만한 게 이제 뭐 안전성은 사실 모르겠어요. 이거는 측정해볼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뭐 자동차 회사들이 맨날 광고하는 식으로 뭐 어디 미국 도로안전교통국 뭐 이런 데서 평가를 내렸는데 안전등급 AAA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딘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그런 기관들이 사실 보면은 뭐 설명은 나오지만 네.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곳인지는 실제로 모르겠고, 이거는 보통 알아볼 때 보면 실제 타본 분들, 예를 들어 단순하게 판단하자면 도어를 이렇게 여닫았는데 도어의 무게감이 느껴진다. 일단 철판이 두꺼운 것 같다. 보통 당연히 뭐 아무리 경량을 시키더라도 이 두께에 따라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충격을 받는 게 덜하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안전한 브랜드, 소위 안전하다고 알려진 그런 점에서 이제 눈을 돌리게 되는 게 괜히 이제 수입차 브랜드들을 보게 되고, 가격대는 높지만 실내 공간, 안전성, 그리고 옵션, 편의사항이죠. 아이들 있는 분들이 보면 요새 가장 아마 인기 있는 옵션은 이거 같아요. 전동 트렁크 같은 기능인데, 예를 들어 이제 아이 없고 뭐 엄마가 이제 아기띠하고 막 짐 들고 이랬는데 트렁크 열려면 또 뭐 이렇게 뭐 버튼 눌러야 된다고 뭐 이럴 수 있는데, 뒤에 가가지고 서 있기만 하면 키를 소지한 상태에서 그러면 이제 자동으로 트렁크가 뭐 3초 뒤에 열린다. 혹은 뭐 발로 이렇게 그치. 차 밑을 이렇게 센서를 이렇게 지나가면 살짝 이제 발로 킥을 해주면 문이 열린 차들 상당부 뭐 우리나라 차들 많거든요. 이게 수년 전에 지금부터 있었던 건데 우월하는 수년 전에 이제 고급차에 있었다면 지금은 사실 보면 상당히 아래급까지 대중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옵션들이 보면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아이 키우는 분들 입장에서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편의사항들. 심지어 저는 이제 뭐 차를 이번에 알아본 순간 CD 플레이어 굳이 없어도 되긴 한데 요새 보면 차들이 신형 차들 CD가 있나요? CD가 아이들은 보니까 전집이나 책 같은데 CD 교재가 많더라고요. 뭐 물론 이걸 USB나 블루투스로 해서 해도 되지만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은근히 부모님들이 이거 CD를 그냥 돌리는 거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또 음질이 다르고 뭐 틀기 편하다고 하는데 이게 그래서 그걸로 선택을 하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요건 뭐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만. 굳이 필요할까 싶은 부분들이 엄마 아빠들의 차 선택에 있어서는 따지는 부분이 아닌가. 우리 시리님 같은 경우에는 조카 둘을 데리고 이제 준준형 차 경차로 여행 많이 다니셨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불편하셨어요? 우선 동생이 차를 처음에 한 게 스파크였거든요. 네, 우리나라 대표 경차. 경차고 경차를 했을 당시에는 조카 1호만 있었어요. 그래서 뒷자리석에다가 1호만 카시트에 태워서 같이 뭐 여행도 다니고 가까운 데도 뭐 놀러 다니고 했는데 동생이 장거리도 많이 하지 않으셨어요? 네, 장거리도 많이 다니고요. 근데 문제는 둘째가 생기고 난 다음에 동생이 차 고민을 하더라고요. 왜냐면 스파크 하나로는 아무래도 좀 둘을 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둘에 이제 언니도 같이 가야 사실 스파크가 트렁크 공간이 없으니까. 네, 트렁크 공간이 작기 때문에 유모차 실는 것도 작은 그렇고, 정도가 아니죠. 정말 없긴 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바꾼 게 QM3라고 소형 SUV 이렇게. 그렇죠, 소형 SUV. 네. 지금 현재까지 QM3는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제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세단 자동차를 사용하고 있고. 네. 거기선 된소리 하셨네요. 너무 된소리를 많이 한다고 그러셔서. 세단은 좀. 네. 그리고 또 저희 아빠가 몰고 있는 차가 에티언 스포츠라고 트렁크가 좀 그렇죠. 많이 큰 짐 좋고. 네, 거의 트럭 기능에 있는 그런 차인데 이 차 내종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좀 차이점이 좀 있더라고요. 스파크 같은 경우에는 경차다 보니까 뭐 고속도로 통행료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감면 혜택이 좀 그렇죠. 많아요. 그런 부분이 있죠. 또 주차료 같은 것도 맞아요. 감면되고 또 차체가 작기 때문에 골목길 같은 거 갈기가 정말 주차하기도 편하고 여성분들 경차 전용이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이거의 좀 단점이라고 얘기하면은 보통 스파크 같은 경차를 여성분들이 많이 운전을 하다 보니까 외부에서 다른 사람들이 스파크가 지나가네? 저거는 여자가 모는 차네? 그럼 운전을 제대로 못할 거야 라는 선입견으로 생각보다 근데 남자분들 엄청 운전하는데 말이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끼어들기를 할 때가 되게 힘들었대요. 안 끼워주는 거예요, 무조건. 근데 그거는 너무 좁은 간격에 끼어들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그거는 저 멀리서 우리끼리 얘기지만 실제적으로
경차뿐만 아니라 차가 좀 작거나 오래된 차거나 예. 소위 말해 좀 비싸지 않은 차일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깜빡이 켜고 들어오면 다 비켜주지만 깜빡이 안 켜고 들어오면 어떤 차도 안 비켜줘요. 그러니까 사실 저런 마인드가 맞는 건데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깜빡이의 문제보다 앞에 저 비싼 차네 비켜줘 이런 경우가 사실 많거든요. 실제 운전하실 경우. 그러니까 뭐 말씀대로 그런 불이익을 좀 당할 수 있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QM3 같은 경우에는 스파크보다는 트렁크 공간이 조금 더 큰데 그래도 크지는 않거든요. 작아요. 어때요? 불편하세요? 아이들과 애기들이랑 다니기? 불편하죠. 왜냐면 실내 공간 자체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이들도 이모만 빠지면 되는 데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이모가 왜 자꾸 거기 끼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실내 공간 트렁크 공간만 약간 커졌을 뿐이지 스파크에 비해서는 크게 차이는 없고 아니 근데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실내 공간의 문제는 크다. 네, 실내 공간이 커요. 그런 점에서 약간 뭐 연령대별로도 사실 좀 다르지 않나요? 네, 연령대별로도 좀 생각하는 게 조금 약간 그게 딱 티가 날 것 같아요, 아마 그 부분에서. 작년 1월부터 9월까지 SK 엔카에서 연령별로 중고차 모델을 조회한 거를 순위로 이렇게 해놨는데요. 10대 같은 경우에는 국산차 기준으로만 10대는 타지는 못하지만 이거 생각하는 거죠, 그냥? 네, 검색을 하는 거죠. 그래도 좀 저렴한 차 있으면은 뭐 고등학교 뭐 졸업하고 바로 10대를 왜 조사했을까 의심스러운데 뭐 19살도 근데 만으로 해가지고서 보면 차를 운전할 수 있는 나이니까요. 아니 그렇기도 하고 또 부모님이랑 어디 부모님 차를 사는데 자녀들이 또 어느 정도 의견을 낼 수 있어요. 10대는 뭐예요, 그래서? 10대? 네, 10대가 가장 많이 검색한 게 아반떼예요, 1위가. 그리고 2위는 K5이고 3위가 라세티 프리미어. 또 20대 같은 경우에는 1위가 똑같이 아반떼예요. 지금 중고차 기준이죠. 왜냐면 라세티 프리미어는 현재 단종됐거든요. 그리고 2위가 그랜저. 그리고 3위가 K5. 지금 20대? 네, 20대. 20대가 2위가 그랜저예요? 그랜저예요. 와, 예. 그리고 30대하고 40대하고는 지금 같은데요. 30대 같은 경우 1위가 그랜저, 2위가 올류 카니발, 3위가 제네시스. 이걸 딱 보면 저는 이제 느끼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그랜저도 저도 구매를 했던 건데 뭐 국내 이제 고급 차죠. 옛날보다 훨씬 대중적이고 젊은 취향의 차가 되긴 했지만 여전히 차 가격 자체는 보면 비싸고요. 조금만 더 보태면 수입차에 가까울 정도로 비싼데도 불구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실내 공간이 매우 넓고 옵션이 매우 풍부하고요. 뭐 트렁크는 당연히 넓죠. 그리고 이제 30, 40대 정도의 생각해 봤을 때 너무 하지 않으면서도 나갔을 때 뭐 그래도 급이 되는 차라고 생각했을 때 그랜저를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그 2위 올류 카니발. 사실 그게 절대적으로 이제 실내 공간의 문제인데 보통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이 하나인 집도 카니발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듯이 아웃도어 밖에 나가서 이제 캠핑이나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이를 데리고 가더라도 캠핑용품 장난 아니거든요. 카니발 같은 경우는 실제로 유모차 웬만한 걸 접지 않고서 넣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보면 일단 차는 크고 봐야 돼 라고 생각하는 아빠 엄마들에게 있어서는 카니발은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그리고 보통 아이가 2 정도 되면 카니발 다 생각하고요. 셋 이상이면 무조건이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패밀리카 검색하면 제일 먼저 연관 검색어로 뜨는 게 카니발이거든요. 카니발 시리즈들이 전부 다 나와 있어서 사람들이 패밀리카 하면은 그러면 카니발 좀 큰 거 짐도 많이 싣고 사람도 좀 충분히 탈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좋다. 그리고 편의상 옵션이 전형적인 패밀리카 형태로 돼 있고요. 안타까운 거는 우리나라에서 카니발에 대항할 수 있는 그 동종 차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카니발 팰리세이드가 나왔잖아요. 팰리세이드 나왔는데 분명 형태가 다른 부분이죠. 그러니까 아빠들의 약간 로망을 좀 더 충족시킬 수 있는 부분이지 그렇죠. 실내 공간 면에 있어서 보면 카니발의 그 실용성에는 분명히 떨어지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부분에서 시승기나 뭐 후기들을 많이 봤는데 제 생각에 이 조사를 조금 늦게 했다면 팰리세이드도 순위에 있지 않았을까? 순위 있을 수 있죠. 근데 기본적으로 중고차기 때문에 아직 팰리세이드는 뭐 출고도 많이 안 되고 있어서 3위는 뭐였어요? 30, 40대? 3위가 제네시스요. 제네시스? 네. 상당히 그건 조금 더 급이 좀 다르죠. 수입차로 거의 갈 수 있는 그 가격인데. 근데 정말 안타깝네요. 소나타가 여기 없다니. 사실 소나타가 옛날에 무조건 1위였거든요. 무조건 소나타였어요. 30대까지도. 근데 뭐 이거는 또 차 좋아하시는 분에게 폭망한 이유는 한마디로 이제 디자인 부분이 스포티지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다 말씀드려야 되나? 일단 우리나라에 차 급을 나눴을 때 패밀리카로 보통 고려를 하게 되는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실내 공간면이었잖아요. 근데 실내 공간이 스포티지나 투싼 같은 경우는 준중형급. 그러니까 차체를 아반떼나 K3의 차체를 가지고서 만든 거기다가 이제 위에다가 SUV 형태를 얹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내 공간 면에서 당연히 중형차보다 좀 작죠. 짐 실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뭐 물론 그래도 우리나라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 실내 공간을 뽑아내는 능력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좁진 않아요 사실. 해외 그 수입차들과 비교했을 때.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실 되게 패밀리카라 하면 일단 넓은 거 좋아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준중형급의 그 투싼이나 스포티지 이런 거는 사실 조금 까리한. 스포티지는 젊은 친구들 20대 그렇죠. 젊은 사람이죠. 애인이랑 같이 이제 드라이브하기 좋은 차. 성능은 또 괜찮거든요. 네. 근데 이게 보면 디자인도 이쁘고요.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게 소나타의 폭망 이유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를 하다 말았지만 기본적으로 디자인도 문제고 실내 공간도 문제지만 가격이 문제였던 거죠. 스포티지나 투싼도 뭐 제가 어차피 저희가 뭐 돈 받고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요. 기본적으로 이 차를 사려면 우리나라 사람도 옵션 좋아하거든요. 옵션을 웬만 붙이고 취등록세, 뭐 그러니까 차를 사실 때 꼭 고려하셔야 될 차값만 있는 게 아니라 세금이 또 많이 붙습니다. 보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같이 고려하면 거의 3천만 원대 중반이거든요. 3천만 원대 중반에서 투싼 스포티지를 보다가 아니 조금만 더 보태면은 산타페 몇백만 원 더 보태면 산타페가 나오고 그랜저를 할 수 있고 거기랑 또 별 차이 없이 팰리세이드 신차를 살 수 있는데 차에 대한 개념이 예전에는 조금 실용적인 개념에서 뭐 이 정도면 사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복합적인 현상이겠지만 조금만 더 보태면 높은 차 살 수 있는. 게다가 디자인도 저런데 내가 굳이 저걸 그리고 요즘에는 현금으로 한 번에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리스를 또 많이 하고 카드 할부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할부 개념이 워낙 커서 네, 부담이 좀 줄어든 것도 아마 차를 구매할 때 크기가 커지는 그런 영향도 있었던 것 워낙 사실 하우스푸어도 많듯이 카푸어도 많고요. 그러니까 차에 대한 개념이 어차피 집을 못 살 바에는 차는 좀 더 좋은 거 사자라고 생각하는 분도 많기 때문에 차를 선택에 있어서 보면 그랜저가 옛날 같으면 40, 50대 이상의 그다음 좀 성공하신 혹은 좀 돈이 있는 분들이 사는 차였다면 지금은 디자인도 많이 바뀌었지만 타겟층이 기본적으로 사람 생각할 때 그랜저 좀 탈 수 있지 뭐 할부해가지고 살 수 있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다들 뭐 아이를 낳으면 조금 더 이제 뭐 30대들이 아까 그랜저도 있었잖아요. 네. 뭐 그 그랜저 쪽 타겟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제 입장에서 우리 또 자동차 출입 기자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제 입장에서 보면은 또 큰 차를 타면 안 좋은 점이 뭐 있냐면 저는 이제 아이를 데리고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차를 타고 많이 이동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아이는 차가 굉장히 집처럼 편하게 느껴요. 저희 애는. 근데 제가 저희 차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형인데 제가 조금만 시트를 뒤로 하면 다 손이 닿아요. 그러니까 약간 실내 공간이 이제 해외에서 들어온 차를 타고 계셔가지고 좀 실내 공간이 좀 좁습니다. 좁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스포츠 세단이기 때문에 조금 더 좁은 감이 그렇죠. 있어요. 네. 뒷부분이 또 약간 그래서 애가 원하면 뭔가 다 해주고 다 집어줄 수 있고 떨어지면 다 주워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저희 아버지 차를 타고 그랜저랑 타셨는데 네 타고 갔는데 너무 넓죠? 안 닿는 거예요. 너무 답답해서 너무 넓어서 손이 너무 안 닿아가지고 진짜 결국에는 차를 세우고 애한테 이렇게 조치를 취해준 다음에 다시 왔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불편할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참 부모의 성향에 따라 다른 부분인데 우리 옆집 언니 같은 경우에는 좀 컴팩트한 실내 공간에서 딱 필요한 공간만 딱 뽑아내면 되고 짐도 쓸데없는 거 원래 짐을 많이 안 들고 다니니까 원래 미니멀리스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필요한 그런 거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고 이제 이런 분들이 있는 반면 그냥 일단 넣고 보자라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내 공간이 또 되게 중요해요. 근데 다만 한 가지 이게 이제 좁으면 안에가 좁으면 뭐가 안 좋냐면요. 제가 운전하지 않고 보조석에 있을 때 아이가 발로 차잖아요. 제가 한 번 진짜 애한테 잘 화를 안 내거든요. 진짜 화를 낸 적이 한 번 있는데 안 그래도 그날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너무 이제 힘들어 있는 상황에서 아이가 뒤에서 발을 콩콩콩 하는데 야 내가 그거 하지 말라 했지 제가 이런 거예요. 그때 잠시 이게 진짜 큰 차로 바꿔야 되나? 이게 레그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전문 용어로 이제 이 다리 뒷자리에서 앉았을 때 앞자리와의 간격을 레그룸이라고 얘기하는데 닿는 부위를 얘기하는데 이거는 절대적으로 뭐 차를 선택하실 때 보면 현대 기아차만큼 넓은 회사는 전 세계에서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이 레그룸이 정말 광활합니다. 뭐 제네시스는 더 상위 등급이니까 당연히 많았거든요. 폭도 그래요. 폭도 넓고요. 네, 폭도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차를 고를 때 제가 또 이제 올해 취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보면 수입차 또 비교를 해봤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차를 고를 때 재원표를 보실 텐데 이 전장, 전체 길이. 그리고 전폭, 폭, 그리고 뭐 전고, 높이 이렇게 다 보시는데 전고 부분은 좀 큰 차이는 아닌 것 같아요. 세단은 다 큰 차이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아까 말씀하신 스포츠 세단 같은 경우는 좀 쿠페형이나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옆집 언니가 아이를 낳기 전에 또 사신 차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아이를 보통 생각하고 뭐 낳고 난 다음에 사는 차들은 전고를 그렇게 낮은 차는 또 고르지 않거든요. 세단이라도. 그러니까 전고는 좀 제외를 한다고 치면 전폭이 되게 중요한 게 차를 고를 때 참 그걸 말씀 안 드렸네요. 카시트를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2개를 놔야 되니까. 아이가 2명일 경우에는 하나일 경우에는 별 상관이 없어요. 한쪽에만 설치하고 엄마나 뭐 아빠가 뒤에 타면 되죠. 둘 이상일 경우는 카시트를 2개 이상 설치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보면 이제 4인승, 5인승 세단 같은 경우에는 뒷자리의 폭이 좀 중요하죠. 게다가 이제 뭐 카시트의 크기에 따라 또 다른 부분이지만
엄마가 간혹 중간에 타야 될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되도록이면 당연히 뭐 안전을 위해서라도 앞에 타는 게 맞지만 아이가 아주 어릴 때 달래거나 뭐 혹은 뭐 이렇게 챙겨줄 때 보면 뒤에 탈 수도 있는데 그 카시트 2개를 놓고 그 중간에 엄마가 앉으려면 거의 뭐 끼거든요. 정말 마른 분들조차도. 근데 거기에서 보니까 재원표상에 제가 이제 비교를 해봤는데 BMW의 5 시리즈와 이제 그랜저를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재원표상의 전폭은 BMW가 제가 알기로는 1860mm 정도 되고요. 네, 1860. 그랜저가 1865예요. 네. 5mm 차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폭으로 그러니까 그 전체 하지만 타보면 놀라울 정도로 차이가 나는 게 그랜저는 폭도 되게 넓어요. 타봤을 때 카시트 2개를 놓고서 충분히 그러니까 아마 문짝의 두께가 네, 다를 그리고 거예요. 차의 끝에서 끝까지를 재니까 그 팔걸이 부분이나 요 도어에 달린 부분들의 형태가 시트도 다를 수 있고 가죽 두께도 다르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보면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차에서 폭이 10mm 정도만 차이가 나도 상당한 공간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차를 고르실 때도 보면 그냥 단순한 재원표만 보실 게 아니라 직접 가서 타보셔야 되고 특히 카시트를 설치하실 거면 그것도 카시트의 사이즈 한번 재서 그 전시장에 가서 차를 보실 때 같이 보시는 게 좋고요. 카시트를 들고 가서 한번. 근데 실제로 근데 재밌지만 들고 가서 하시는 분도 봤어요. 이제 딜러분한테 영업사원분한테 양해를 구해서 카시트 그러니까 차를 보통 이제 가지고 가서. 그럼요. 뭐 한두 푼짜리도 아니고 그렇죠. 수천만 원짜리. 충분히 그 정도는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보셨을 때 어떤 차가 가장 괜찮던가요? 둘과 같이 다니기요? 사실 보면 아이 둘. 딱 쉽게 얘기하자면 크게 볼 건 없는 것 같아요. 크게 볼 필요 없이, 그러니까 그리고 실내 공간 어느 정도 나는 있는 게 좋다. 트렁크 공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싶다.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차에 돈을 쓸 정도 여력이 된다. 물론 뭐 그게 엄청 부자가 아니다. 각오가 돼 있다. 어느 정도 쓰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가장 기본으로 봤던 게 그 최근에 인기가 많은데 르노 삼성의 QM6의 가솔린. 이게 투싼이나 스포티지보다는 좀 상위고요. 조금 더 큰데 가격은 별 차이가 없어요. 혹은 오히려 잘 사면 더 싸게 살 수도 있고. 그리고 잘 나왔어요. 이게 보니까 그렇게 막 달리시거나 가족들 태우고 하진 않을 테니까 그런 점에서 옵션이 괜찮죠. 옵션도 좋고요. 네. 충분한 출력이 돼요. 뭐 엄청 달리고 그러니까 빵 나가고 이런 느낌은 없지만 아빠 입장에서 그래도 무난하게 부족함 없이 탈만한 차고 가격대도 3천만 원 초반에 거의 풀옵션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되게 합리적인 선택이고 그거보다 조금 돈을 더 쓰시겠다고 하면 딱 나갈 수 있는 게 산타페 SUV 그리고 세단으로 하면 전 그랜저. 지금 현재 소나타가 이제 다음 달에 새로 나오는데 오늘 우리 차 매치 같네요. 소나타가 다음 달에 나오는데 네. 디자인 유출된 걸 보니까 너무 쿠페형이에요. 뒤가 너무 이렇게 되고 그래서 약간 패밀리카를 약간 포기했나 싶을 정도로 물론 차는 크겠지만 아마 소나타는 없어질 수도 있어요. 없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점에서 보면 그랜저가 한국 내에서는 좀 어느 정도 형편이 되신다고 치면 그냥 탈 수 있을 만한 그냥 좋은 세단이라면 그리고 SUV라면 산타페와 소렌토 정도인데 소렌토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나은 것 좋은데요. 아직까지 그 엄마 아빠들이 사실 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에바가로 문제가 아직까지 완벽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에바 플레이트라고 하는 약간 독성 물질 일종인데 그게 그 에어컨 송풍구나 네. 그런 거 환기구를 통해서 나온다. 아직까지도 그 가루 흰 가루가 보인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어서 소렌토가 아직 전면 교체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산타페는 아직까지 다행히 안 나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스포티지도 참 나왔어요. 스포티지 소렌토. 이전에 다녔던 어린이집이 새인 집이 많아서 거의 다 소렌토를 타고 다녔어요. 가족 전부 다 거의 다. 좋은 차죠. 네. 근데 그 친구들 다 건강합니다. 네, 그러니까 네. 이거는 지금 그렇게 혹시나, 나온 사례가 네. 있다라는 것이 다 그런 게 아니고요. 근데 혹시라도 이제 보실 때 그런 부분들도 감안하시다면 그런 것도 고려를 하셔야 되고. 소렌토는 사실 상품성에 있어서는 대단히 뛰어난 차고 실내 공간도 산타페보다 조금 더 넓고요. 정말 크던데요. 커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네. 사실 아빠 차로는 원래 소렌토가 최고 인기였는데 그래서 이제 어린이집 아이들이 다 이제 소렌토를 타고 다니니까 저희 딸이 나도 저렇게 큰 차 타고 싶다고. 그럴 수 있죠. 그러더라고요. 차를 바꿔야 되나. 또 팰리세이드도 나왔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주차를 하시려면 소렌토나 산타페의 전폭이나 전장보다 전폭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SUV가 세단보다 확실히 전체적인 게 커요. 부피가. 그러다 보니까 주차하기 힘들고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진짜 크거든요. 일반적인 그러니까 조금 연식이 된 아파트나 주택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주차하시기 상당히 힘들고 네. 선을 넘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한판에 하기도 어려울 거예요. 네, 그 부분은 꼭 고려해야죠. 저도 사실 생각을 해봤다가 그리고 현재 너무 잘 나가서 주문하면 7개월에서 8개월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도 네, 고려를 하셔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전에 자동차 출입했던 기자 입장에서 보면 팰리세이드는 정말 상품성이 좋죠.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현대차를 구원하는 엄청난 근데 아시죠? 그 부분 말씀 안 드렸네요. 차를 꼭 사실 때 신차 좋죠.
하지만 베타 테스터가 될 수 있다는 걸 다 염두에 두시고 계속 상품성 개선을 하는데 저도 이거 알아보면서 보니까 조금 신차 나와서 딱 사면 제일 기분은 좋은데 조금만 참고 6개월 정도 이후부터 사시면 조금 낮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공장에서 보면 시중에서 이제 그 출고된 그러니까 차들의 문제들을 조금씩 또 잡아내고 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엔진 소음이나 뭐 이런 건 크게 차이가 없나요? 엔진 소음에 있어서 또 고려를 할 부분이 우리나라 차들은 대체적으로 굉장히 조용한 편이에요. 조용한데 어쨌든 디젤이랑 가솔린은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젤은 아무리 소음을 줄여도 약간의 덜덜거림은 그 엔진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거고 더 심해지고 그리고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좀 조용하죠. 근데 저 같은 경우 이번에 그랜저 하이브리드를 주로 봤었는데 최고 인기 차종이잖아요. 그랜저 그렇죠. 하이브리드 출고가 거의 뭐 3개월 이상 밀릴 정도로. 근데 지금 보면 전기차나 하이브리드가 갈수록 이제 뭐 친환경차가 대세라고 하듯이 가는데 전기차는 충전소가 많이 생기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한 편이고 조금만 더 지나면 될 것 같아요. 훨씬 더. 대신 하이브리드가 이제 그 전에 인기가 있는 게 이건 가솔린과 전기 모터를 같이 붙인 건데 보니 진짜 조용하고요. 아이들 태울 경우에 정숙성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그리고 이제 승차감에 있어서도 보면 덜덜거림 같은 게 없으니까. 근데 너무 조용해서 뒤에서 전기차 하이브리드나 전기차가 오면 못 느껴요. 좀 그렇죠? 위험해요. 그래서 재밌지만 자동차 회사들이 일부러 소리를 내는 인공적으로 소리를 내는 시스템을 해가지고서는 뭔가 스피커를 좀 켜야 되나?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아니 실제로 스피커로 해가지고 소리를 내더라고요.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 그 정도로 정숙하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연료의 특성이나 차의 특성에 따라서 소음이나 아이들이 특히 있으신 분들은 그리고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 SUV와 세단 뭐 할까를 되게 선택하실 텐데 일단 뭐 짐을 당연히 더 크게 많이 실을 수 있는 거는 아닙니까? 취향이긴 하죠. 근데 차값에 있어서도 보면 SUV가 기본적으로 차값이 조금 더 높잖아요. 원가가 뭐 그렇다고 하니까 그래요? 조금 더 비쌉니다. 같은 SUV가 좀 더 비싸지 않나요? 그러니까 SUV가 비싸다고. 네. 그러니까 SUV가 세단보다 조금 더 비싼데 SUV의 장점은 짐을 편하게 실을 수 있다. 그리고 실내 공간 면에서 활용도가 높다. 다수가 탈 수 있다. 조금 더. 3열 같은 경우에 뭐 7인승 같은 경우에 잘 이용을 어른이 타긴 어렵지만 아이 정도는 태울 수 있다. 뭐 근거리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 세단에 비해서 승차감이 분명히 떨어지는 건 사실이고요. 옵션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거 좀 다르더라고요. 비교를 해보는데 이거는 뭐 세부적인 차종마다 다른 부분이 한데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정숙성과 승차감이 있어서는 세단이 분명히 앞선다라는 부분이고 그런 점에서 이제 부모님들의 취향에 따라서 근데 아이들은 좀 더 덜덜덜덜 걸어야 좀 더 잘 자긴 해요. 그것도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요. 네. 그것도 이제 뭐 취향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거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국산차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아주 이제 정숙성, 실내에서 얼마나 소음이 들어오지 않느냐를 굉장히 많이 보시기 때문에 그것 역시도 조금 이제 취향의 차이인 것 같고요. 네, 아까 하이브리드를 말씀하셨는데 이제 자동차 업계에서도 현재로서 가장 괜찮은 차를 뽑으라면 그렇죠? 하이브리드를 뽑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연비가 좋을 수밖에 없고 그 전기차와 비교했을 때도 확실히 하이브리드가 모든 면에서 지금 뛰어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가장 추천하는 차값은 조금 더 비싸긴 한데 가솔린에 또 이거는 이제 세제 혜택을 조금 받으면 일부 취등록세가 거의 절반 정도 싸게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 제가 듣기로는 2020년부터는 전 차종에 대해서 하이브리드 모델을 출시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지금 대세라고 보면 되고 어쨌든 뭐 예전보다 확실히 차가 좋아서 내구성도 좋다고 하고요. 국산차도 좋다고 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고려해야 될 부분이 이 모든 것과 더불어 AS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이거는 뭐 패밀리카 선택 외에도 우리가 차를 살 때 늘 고민하는 부분이지만 그렇죠. 문제가 또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뽑기에 따라서. 그런 점에서 얼마 전에 이제 한국소비자원에서 그 국내에 들어오는 수입차와 모든 국산차를 다 해가지고 소비자 종합 만족도를 조사했는데 여기서 이제 1위는 렉서스, 도요타 자동차 이제 프리미엄 브랜드인데 일본 브랜드가 워낙 그런 거는 꼼꼼하게 하니까요. 일본 브랜드 내구성 좋다고 알려져 있기도 하고. 그렇지만 일본 브랜드 렉서스나 뭐 도요타나 이런 데는 좀 그 전자 장치가 많기 때문에 잔고장이 많습니다. 하이브리드 차 위주기도 하고요. 이제 르노 삼성 2위. 요거 잠깐 하신 뭐 의심스럽다고 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뭐 저희는 뭐 모르겠고요. 3위가 메르세데스 벤츠. 요것도 약간 좀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정도까지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뭐 만족도에 있어서 어쨌든 렉서스, 르노 삼성, 메르세데스 벤츠가 1, 2, 3위를 차지했고 그러니까 국내차로는 르노 삼성이 이제 1위인 거고 국산차로 2위는 쌍용, 3위가 현대, 4위가 한국 GM, 5위가 기아차 이렇게 나왔는데 모르겠습니다. 요거는 뭐 소비자원의 조사인데, 그러니까 실제 실사용자들에 대해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대체로 약간 맞는 것 같아요. 쌍용은 가족적인 분위기잖아요. 고객도 가족이거든요. 가족에 대한 마음을 해줍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현대 기아차를 욕하면서 사는 이유는 국내에서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서비스망은 분명하고요. 근데 직원들이 별로 친절하지 않을 뿐이지 망은 정말 잘 돼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경험한 현대차 서비스센터 직원, 블루핸즈 직원분들은 친절했어요. 아니 서비스 센터 직원들은 그런데 그 앞에서 약간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 누군지 알겠네. 데스크 뭐 이런 데 그렇죠. 안내 데스크에는 사실 맞아요. 별로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진짜 설비해 주시는 분들은 친절하시고. 부품값이 현대기아차가 좀 더 저렴하긴 해요. 그거 되게 크죠. 되게 커요. 네. 저도 차를 이번에 보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수입차 이런 부분들 다 좋은데 수입차는 분명히 주행감, 승차감 그리고 나 성공했다. 아빠 입장에서는 그런 것도 많이 생각하실 거고. 요즘엔 또 그런 것도 없습니다. 많이 없어졌어요. 근데 진짜로 좋은 차 외에는. 그럼요. 근데 그런 부분을 많이 생각하고 여러 가지 생각해봤을 때 국산차의 장점들은 충분히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가격 대비 실내 공간, 옵션 풍부하고요. 그리고 AS. 그럼요. AS가 확실히 국산차를 따라가고 특히 현대 기아차는 사실 저희가 욕 많이 하잖아요. 욕하면서도 살 수밖에 없는 게 가격 대비 그 가성비가 뛰어나고 AS가 좋다는 거.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이런저런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대충 된 얘기는 나온 것 같아요. 이 정도에서 고르면 그냥 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외에 고급 브랜드는 사실 너무 다른 부분이니까. 아마 이 종합적인 내용이 나중에 둥이 아빠 육아일기에 다 이제 녹아들지 않을까. 그러네요. 요거 한번 써볼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은 에서 다들 반전. 급반 느끼신 거예요. 여러분 기대해주세요. 버스를 거의 샀다. 식스센스입니다. 왜요? 그때 되면 또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반전이 있을 수 참고로 저는 아직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전히 여러분 얘기 들으셨죠? 2년 전부터 고민을 시작해서 집중 취재 들어간 건 5개월이 됐어요. 근데 아직도 취재 중이십니다. 쉽지 않네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정말. 신중해야죠. 네. 우리 주부초다님 좀 생각이 어떻게 좀 바뀌었어요? 오늘 얘기하고 나니까. 주부초다님도 차 바꿀 생각이 있는 거잖아요. 네, 생각이 있는데 저는 이제 아무래도 아이가 생기면 같이 아이랑 캠핑에 가는 게 로망이어서 팰리세이드 사는 겁니까? 네, 실내 공간이 팰리세이드까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실내 공간이 일단 최우선인데. 근데 일단 주부초다님 실내 공간 트렁크. 며칠 동안 이제 얘기하면서 느낀 건데 굉장히 극성 엄마가 돼. 이게 보여가지고 애가 하나라도 팰리세이드를 사가지고 이거 다 놓고 다닐 것 같아. 선택이, 그러니까 취향의 문제니까. 그런 느낌도 있어요. 오늘 시리님, 우리 시리님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비혼이지만 드림카 같은 거 혹시 있나요? 일단 어울리는 차는 있잖아요. 어떤 거요? 제가 추천해드릴 트위지. 르노 삼성에서 나온 트위지? 트위지는 에어컨과 히터가 아니 시리님이 에어컨이 뭐가 필요하면 히터가 뭐가 필요합니까? 더울 때는 선풍기 달고 타시면 되고요. 추울 때는 그 비닐문. 로봇 아니었어요? 로봇? 로봇도 더위를 탑니까? 그러니까 추위는 안 타시잖아요. 맞아요. 패딩 안 입으시잖아요. 아무리 그냥 사기 싫어서 저런 말씀을 하시는 거다 싶고요. 드림카는 혹시 뭐예요, 진짜? 갑자기 시리님이 드림카가 궁금해잖아요. 자동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자동차요? 없어요. 네, 자동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대중교통으로 자주 이동을 하다 보니까 지하철이 드림카를 지하철 사고 싶다. 사고 싶어요. 진짜 무섭죠. 네, 자동차가 필요하나 생각하기도 하고. 드림카가 없나요? 네. 드림카가 있을 것처럼 아까 저희 사전에 얘기할 땐 그런 것 같아서 없는 걸로. 네. 우리 드림카나 얘기하고 끝내죠. 이거 드림이잖아요. 우리 저 옆집 언니는요? 제 인생의 드림카는 벤틀리. 저랑 비슷하네요. GT 컨티넨탈. 흰색에 빨간색 시트. 뭔지 알겠네. 네, 그거였는데 사실 이번 생은 불가능한 것 같고요. 다음 생에 한번. 왜요? 누리 아직 꿈꿀 나이 아닙니까? 아직? 글쎄, 그 로또를 맞아도 로또를 맞아도 살 수는 있어요. 유지하기가 쉽지 않아요. 잠깐 타다가 누구한테 그렇죠. 팔면 되죠. 그렇죠. 사진 한 방 찍으면 되죠. 아니 우리 주부초다님은요? 지금 이제 앞으로는 살 기회가 없을 것 같은데 골프가 좀 아등하고. 아니요, 골프도 애 하나면은 충분히 탈 수 있어요. 골프를 드림카로 생각하시는 거 아니죠? 충분히 사실 수 있는 차인데요. 네. 그러니까 제가 저희 주부초단의 재력 알잖아요. 네. 그 정도는 충분히 살 수 있는 대학 때부터 괜히 이미지를 조금 관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참고로 골프는 보통 디젤입니다. 덜덜거림을 좀 딱딱하고요. 승차가. 그래도 굉장히 드라이브하는 맛은. 그렇죠. 드라이빙의 맛인데 캠핑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요. 뒤에 뭘 끌어야죠 이제. 캠핑할 거면. 저는 드림카가 너무 많더라고요. 차를 보다 보니까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롤스로이스 이런 거 옛날에 벤틀리가 제 생각에 현생에선 살 수 없을 차지만 그렇게 보였었는데 그 정도까지 가다 보니까 많더라고요. 또 그럼요. 그 정도 생각할 수. 롤스로이스도 어쨌든 혼자 타고 다닐 만한 차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마세라티도 디자인이 굉장히 좋고요. 하지만 현실은 아직 현재 고민하고 있다라는 건 아시겠죠? 왜 못 사고 있는지. 돈이 문제죠, 돈이. 네.
굉장히 씁쓸하게 끝내나요? 이렇게? 여러분? 아빠들이라면 다 이 고민을 할 겁니다. 아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애를 둘째를 낳았는데,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 얘기했던 그 패밀리카, 뭐였죠? 카니발로 사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앞에 있던 술잔을 벌컥벌컥 마시면서, 나의, 인생의 꿈을 이런 식으로 버리지 말라며. 왜요? 절대 나는 그걸 탈 수 없다. 아, 그래요? 네, 자기는 세단을 꼭 타야 된대요. 아이 때문에 탈 수 없대요. 패밀리카를. 근데 카니발이 또 운전자들이 또 괜찮다고 하던데요? 저희 남편은 아이가 하나밖에 없지만 자꾸 저한테 카니발 타고 싶다 그래, 사고 싶다 그래. 왜냐하면 그 차의 옵션이나 사실 좋긴 하더라고요, 보면. 그러니까 그건 취향의 문제니까 사실 다른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길 막힐 때 버스 전용 차선을 달리고 하지만 그렇게 사기치면 안 되죠. 9인 이상이어야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그 걸리면 벌금 내고도 합니다. 뭐 사람을 많이 태우면 되니까요. 사람 많이 태우면 가족 다 시댁 식구 쳐가지고 다 타고 가면 돼요. 그렇죠. 그렇게 놀러가기엔 카니발만한 차가 없다. 그리고 가격이 4천만 원 초반 정도면 살 수 있다. 웬만한 옵션을. 물론 그러니까 리무진을 하면은 4천만 원 중반이 넘어 5천까지도 가지만 지금 말씀드렸던 아까 산타페, 뭐 그랜저, 소렌토, 그리고 뭐 팰리세이드 이 정도로 보실 수 있다면 오히려 카니발이 조금 싸게 느껴질 수도 있을 정도로. 그리고 여러분 다자녀 가구는 그 또 저희가 이런 카니발 같은 패밀리카에 대해서 또 세제 혜택을 주던 게 있어요. 그게 그렇죠. 조금 올해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올리브노트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기사가 있어요. 확인을 하시고요. 어쨌든 저희가 오늘 뭐 이렇게 다양하게 차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뭐 어쨌든 아이를 키울 때 차가 있으면 좋은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왕이면 안전한 차면 좋을 것 같아요. 안전하고 그렇지만 부모의 취향도 어느 정도는 조금 너무 포기하지 마세요. 맞아요. 너무 포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슬퍼요, 아이도 중요하지만 부모 내의 인생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운전은 엄마 아빠가 하는 거라서 엄마 아빠가 맨날 타면서 에이씨 이러면 아이들한테까지 전파가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아이가 이제 조금 이제 7살 정도 되면 지하철을 많이 타거든요. 그렇죠. 지하철도 많이 타고 버스도 많이 타요. 그러니까 뭐 그 정도 그때까지 6세 정도까지만 조금 이제 타면 그 뒤로는 대중교통도 많이 이용하니까요. 너무 모든 걸 포기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제 저희가 차를 고를 때 이런 거는 꼭 살펴봐야 된다. 직접 이제 알아본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얘기를 해봐서 오늘 아마 조금 더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사실 더 세세한 부분 얘기하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한정적이라 좀 아쉽네요. 이런 세세한 부분과 그 반전은 저희 둥이 아빠 육아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나는 둥이 아빠답니다. 둥아이 은근슬쩍 옆집 언니 육아 얘기를 홍보하시려고 그러시는데 저는 나는 둥이 아빠다. 연재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식스센스급 반전에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전투육아